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오랜만에 골든스테이트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는 다음 주에 미국으로 떠나고요. 또 2월에 골든스테이트와 레이커스, OKC와 레이커스, 댈러스와 레이커스, 네, 이 세 경기 패키지 저희가 한창 또 목격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2월에 골랄전 함께 또 보러 떠나시죠. 자, 이 골든스테이트가 현재 5할 승률과 싸우고 있습니다. 시즌 첫 15경기, 16경기 스케줄 강도가 가장 셌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애미 트전을 패하긴 했습니다만 9일 동안 6번의 원정 경기 일정을 마치고 지금쯤 샌프란시스코로 날아오고 있겠죠. 원정 연전을 끝냈습니다. 현재까지 행보가 썩 나쁘진 않습니다. 스케줄 강도가 워낙 셌기 때문에. 자, 하지만 현지 언론에서 골든스테이트가 미드 시즌 트레이드, 시즌 도중에 가져갈 수 있는 빅딜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찌라시는 아니니까요. 어그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뒤로 가게 눌러주시면 될 것 같고, 제 내내망상이 아니라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한번 꾸려봤습니다. 골든스테이트가 데려올 수 있는 베스트 7인을 팀 카와카미라는 골든스테이트 내부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한번 빌려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팀 카와카미가 보도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는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가장 좋은 방법 바로 트레이드다. 지금의 골든스테이트는 이전과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 상황이 급하다. 몇몇 선수들의 시장성이 있을 때 하루빨리 트레이드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팀 카와카미 같은 경우에는 저도 골든스테이트 소식을 이렇게 보고 싶을 때 굉장히 많이 찾아봤던 인물인데 무려 35년 경력의 베테랑 언론인이고요. 샌프란시스코 스탠다드 소속의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디 애슬레틱, 베이에리어 에디터 및 칼럼니스트 경력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골든스테이트 내부 소식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카와카미의 목소리를 빌려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트레이드가 필요할까요? 일단 스테픈 커리의 라스트 댄스입니다. 스테픈 커리는 본인이 워리어스 소속으로 뛰는 동안에 리빌딩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못 박았습니다. 프랜차이즈 스타는 잃고 싶지 않고 대신에 또 팀은 재건을 하길 원한다면 베테랑들은 그런 팀의 기조를 따라가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든 우승을 계속 노리고 싶고 어떻게든 끊임없이 전력을 보강하고 그런 식으로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아데토쿤보, 또 스테픈 커리까지 팀에 적당한 긴장감을 줄 필요는 있는 거죠. 내가 뛰는 동안에는 나는 늘 윈나였으면 좋겠고 마지막까지 우승에 도전하고 싶다. 그래야지 그 동기부여를 갖고 계속 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커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이제는 라스트 댄스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짧으면 2년, 길어봤자 3년일 것 같은데 여전히 스테픈 커리는 상급 기량을 과시 중입니다. 물론 기복은 뒤따르죠. 하지만 이 나이에 또 스테픈 커리처럼 NBA 내에서 크지 않은 키에 이 정도 볼륨, 생산성 내는 선수는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상급은 아니지만 상급 기량을 지니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만 1988년생 베테랑입니다. 그리고 마일리지도 많이 쌓였어요. 올림픽도 다녀왔고, 그리고 또 NBA 파이널도 줄곧 뛰면서 지금 몸에 엄청난 피로, 과부하가 쌓여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량 하락 속도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죠. 이걸 지금 최대한 완만하게 진행시키는 게 결국 스테픈 커리나 듀란트, 르브론 제임스의 위대한 점이기도 한데 어쨌든 앞으로 노세아가 될 거는 자명한 사실이니 조금이라도 탱크에 가스가 남아있을 때 달려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우승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을 때 커리를 받쳐줄 수 있는 과감한 전력 보강이 필수다라는 게 이 트레이드의 필요성을 또 제기하고 있는 한 가지 이유이고요. 두 번째는 워리어스의 영건들이 우승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이 부족한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기보다는 미련을 갖기보다는 빠르게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게 팀 카와카미의 주장인데요. 뭐 브랜든 포젬스키, 그 다음에 트레이 잭슨 데이비스, 또 조나단 쿠민가, 뭐 여러 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컨텐더가 되기엔 역부족입니다. 커리, 버틀러, 디그린, 알 호포드 전부 다 이제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들이 뭐 하드캐리해서 시리즈 가운데 뭐 두세 경기는 잡을 수 있겠지만 우승이라는 대권에 도전하기 위해서는 결국 연건들의 스텝업 아니면 그 연건들을 활용하는 또 다른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른 서부 컨퍼런스 경쟁팀들은 전력을 알차게 보강했습니다. 물론 뭐 댈러스나 멤피스처럼 대차게 말아먹은 팀도 있습니다만 골든스테이트 2025년 오프시즌 변화는 다소 미미했던 편이죠. 케번 루니가 팀을 떠났고요. 그 자리에 알 호포드가 들어왔고 그리고 디앤서니 멜튼 아직까지는 시즌 데뷔전 치르지 못했습니다만 윌 리차드를 또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알렉스 투이도 같은 신인이지만 지금 핵심 로테이션에 든 선수는 윌 리차드입니다. 리차드를 포함하더라도 골든스테이트의 영입이 뭐 공격적이었다거나 혹은 정말 눈에 띌 정도로 우승으로 갈 수 있는 그 단계를 만들었다고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골든스테이트는 트렌드와 맞지 않은 로스터 구조가 일정 부분 있습니다. 현대 NBA는 빅 윙, 그 다음에 대형 포워드, 그러니까 3번과 4번으로 오갈 수 있는 뭐 하이브리드형 포워드, 그리고 다재다능한 수비 자원이 필수인데 골든스테이트는 이런 유형의 자원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작고 또 애매한 백코트의 로스터가 좀 쏠려 있긴 해요. 포젬스키, 그 다음에 또 뭐 윌 리차드, 그리고 또 뭐 패스 펜서, 그 다음에 키 작은 포워드인 뭐 GP2, 그런데 대형 윙이 없죠. 쿠민가, 그 다음에 뭐 기 산토스 정도인데 둘 모두 다 뭐 산토스는 로테이션 멤버가 아니고 또 지대한 약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드를 통해서 전통적인 포지션의 균형을 찾자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우리 현재의 트렌드와 맞는 그런 로스터 구조를 가질 필요도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트레이드를 위해 필요한 것들은 뭘까요? 당연히 핵심 자산이 있어야죠. 워리어스가 지닌 핵심 자산은 드래프트 픽과 더불어서 조나단 쿠민가입니다. 자, 쿠민가는 이번 여름에 뭐 거의 가을이었죠. 이번 가을에 워리어스와 새로운 계약을 맺었습니다. 2년에 약 46.8밀, 그리고 2516 시즌은 22.5밀이고 다음 시즌에 24.3밀짜리 팀 옵션이 있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트레이드 키커 15%, 트레이드가 되면 15%의 연봉을 받게 되는 거고요. 양측 모두 다 트레이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계약에 합의를 했습니다. 골든스테이트도 낮게 계약해봤자 뭐 팀에 도움이 될 게 없죠. 오히려 2차 1%도 넘지 않는 선에서 계약을 쫙 채워놔야 나중에 샐러리 매칭으로 그만큼 좋은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22.5밀에 도장을 찍은 거고요. 현재는 트레이드 불가능합니다. 대신에 2026년 1월 15일 이후에 트레이드가 가능하고요. 그렇다면 트레이드 마감일까지는 약 3주 정도밖에 되질 않죠. 그 전에 뭐 쿠민가에 대한 견적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초반에 굉장히 좋았다가 잠깐 부진했던 구간, 그리고 다시 부상이란 말이죠. 아마도 골든스테이트가 쿠민가를 트레이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1월 15일부터 그리고 2월 첫째 주 트레이드 데드라인까지 그렇게 여유가 길진 않습니다. 자, 쿠민가를 제외한 추가 트레이드 가능 자산은 높은 확률로 모제스 무디, 버디 힐드, 또 알 호포드도 포함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고요. 무디, 버디 힐드 합치면 뭐 20밀 넘으니까 괜찮죠. 자, 그리고 낮은 확률로는 정말 슈퍼스타를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당연히 스테픈 커리는 나포 세일이고 지미 버틀러와 디그린도 포함될 수 있지만 확률은 높지 않다. 그리고 여기에 1라운드 픽 다발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산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비교적 차곡차곡 쌓아놨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그 다음에 이 트레이드가 줄 수 있는 리스크를 균형 있게 고려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라운드 픽 당연히 포함을 시켜야 되죠. 1라운드 픽 쓰지 않고 미드 시즌 트레이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행을 했었던 투웨이 전략, 그러니까 투트랙, 단기 경쟁력 키우면서 장기 재건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2년, 3년 뒤면 커리는 은퇴하고, 그런데 2년이란 세월이 또 생각보다 짧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가 조금만 더 보강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단장 입장에서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투트랙을 표방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 딜을 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골든스테이트의 픽은 풍부합니다.
2026년부터 29년까지는 1라운드 픽 다 살아있고요. 2030년 1라운드 보호픽 20픽까지 보호픽을 지니고 있으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그런 자산들, 지출할 수 있는 그런 자산들은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은 편이죠. 그래서 카와카미는 조금이라도 늦기 전에 이 자산 활용해서 트레이드 하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누굴 데려올 수 있나? 저의 뇌내망상이 아니고요. 팀 카와카미가 몇 명의 선수를 추렸습니다. 대표적인 선수 7명을 제가 또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야니스 아데토쿤보입니다. 야니스, 리그 최고의 슈퍼스타 가운데 하나입니다. 데려온다? 당연히 전력 극대화되죠. 그 다음에 핵심 전력 강화되고 우승 경쟁력 급등할 겁니다. 왜냐? 야니스는 아직도 완전히 MVP 무쌍 모드니까요. 그리고 현재 미러키는 상황이 썩 좋지 않습니다. 야니스가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팀이지만 야니스가 빠졌을 때는 거의 오펜시브 레이팅 꼴찌예요. 그러니까 야니스 완전 원맨 팀입니다. 자, 하지만 야니스가 설령 트레이드를 요구하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를 딱 점 찍는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자산이 필요하죠. 일단 야니스의 셀러리 매칭이 되는 선수는 지미 버틀러밖에 없습니다. 버틀러를 포기하면서 야니스를 데려온다면 업그레이드는 맞지만 과연 버틀러와 미러키가 이 트레이드에 동의할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버틀러는 트레이드 거부권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워리어스는 사전에 분명히 이런 베테랑급과는 당연히 고감을 할 거고요. 이랬을 때의 가능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 설령 야니스가 골든스테이트를 점 찍는다고 하더라도 난이도는 확 낮아질 수 있겠지만 마냥 쉬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선수는 앤서니 데이비스입니다. 요새 데이비스 뜨겁습니다. 아주 뜨거운 감자예요. 자, 풍부한 경험, 그리고 우승 경력, 또 골밑 존재감 묵직합니다. 당연히 데이비스 역시도 야니스와 마찬가지로 지금 돼지비스가 되긴 했습니다만 핵심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길이 되고요. 스테픈 커리와 페어링 효과를 기대해도 좋습니다. 앤서니 데이비스와 스테픈 커리는 맞을 수밖에 없죠. 데이비스는 지금 뒤뚱뒤뚱거리지만 여전히 훌륭한 팀 디펜더이긴 하고요. 그리고 공격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가 외곽은 약하지만 훌륭한 스크린 세팅을 가지고 있고 또 리바운드도 아주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커리와 페어링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조합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때마침 나온 댈러스의 단기 리빌딩 루머도 있죠. 쿠퍼 플래그 위주로 간다.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 할 것이다. 카이리 어빙도 둘러볼 수 있다. 이런 루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마크 큐반 현재 댈러스의 구단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양반이 우리 AD 트레이드 안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현재 리그에 떠도는 소문은 댈러스가 현재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드를 알아보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파다합니다. 자, 하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는 야니스에 비해서 리스크가 높습니다. 일단 야니스만큼 출석률이 높지 않고요. 그리고 30대 중반의 나이입니다. 야니스보다도 나이가 조금 더 많죠. 잦은 부상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그리고 연봉 높습니다. 자녀 계약 기간도 길어요. 자칫 악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이미 댈러스에서는 앤서니 데이비스의 그 악성의 맛을 보고 있고요. 또 셀러리 매칭을 위해서는 역시나 버틀러가 포함돼야 가능합니다. 지미 버틀러 내주고 앤서니 데이비스 트레이더 영입, 이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엄청난 우승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일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는 건 있죠. 그러니까 버틀러도 매 시즌 20경기씩 빠지지만 앤서니 데이비스는 지금 살까지 찐 입장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크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세 번째는 팀 카와카미가 왜 이 선수를 넣었는지 모르겠지만 데빈 부커가 나왔습니다. 저는 트레이드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골든스테이트가 설령 지금 라인업에서 부커 데려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컨텐더로 발돋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팀 카와카미는 버틀러라는 아주 좋은 선수를 포기할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수다라는 평가를 내렸어요. 그러니까 버틀러가 나가면서 앤서니 데이비스 갸우뚱, 야니스 글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부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핏이 굉장히 맞다는 판단인 거죠.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믿을 수 있는 득점원입니다. 누가 어떤 선수가 막아도 27점, 8점, 어시스트 6개 가능한 선수고요. 온오프볼 능력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공을 가졌을 때 움직임도 좋고 공이 없을 때에도 데빈 부커는 평균 이상의 그런 오프더볼 움직임을 가져가는 선수죠.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과 데빈 부커는 2024 파리올림픽 때 한솥밥 먹었었는데 스티브 커 감독이 데빈 부커를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일단 부커가 굉장히 영리한 선수이기도 하고 또 올림픽에서는 데빈 부커가 3&D로 뛰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범용성, 팀을 위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을 스티브 커 감독이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하지만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일단은 피닉스가 낳은 최고의 프랜차이즈 스타입니다.
찰스 바클리 4시즌밖에 못 뛰었어요. 케빈 존슨 원래는 피닉스 소속이 아니었죠. 부커가 지금 각종 선즈 관련 프랜차이즈 기록들을 세워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성기입니다. 부커가 NBA를 굉장히 빨리 왔었잖아요. 아직도 데빈 부커는 어리고 젊습니다. 그런 선수를 트레이드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높지 않죠. 자, 설령 내놓는다고 해도 엄청난 자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커리와 데빈 부커만으로 수많은 자산을 내주면서 우승할 수 있을까요? 우승에 가까워지기는 좀 어려운 조합이죠. 그런데 많은 자산을 필요로 한다? 워리어스도 원치 않는 그림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닉스 또한 이런 딜이 있을 때 1라운드 픽이 있으면 좋은데 피닉스가 가지고 있는 1라운드 픽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또 뭐 삼각, 사각 트레이드로 확장이 됐을 때에 이 피닉스가 픽이 없다는 부분은 도리어 또 이런 트레이드의 유동성을 좀 막아서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네 번째 선수는 뱀 아데바요입니다. 아데바요는 골든스테이트가 너무너무 좋아할 유형의 선수죠. 자, 당연히 전성기 구간에 있고요. 수비력 빼어납니다. 여기에다가 스페이싱까지 가능하죠. 올 시즌 평균 3점을 6, 7개씩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농구가 원하는 슈팅 범위 또 3점 효율까지 갖춰가고 있는 선수고요.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모두 잡을 수 있는 얼마 없는 자원입니다. 그러니까 스테픈 커리가 뛸 때에 달릴 수 있고 커리가 은퇴하고 나서도 팀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 자원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스티브 커 감독이 선호하는 투웨이 플레이어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또 아데바요와는 스티브 커 감독이 올림픽 때 서로 호흡을 맞췄고 공격, 수비 어느 하나 빠짐이 없죠. 자, 하지만 지금 마이애미 히트 이번 시즌 앞두고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했습니다. 스크린 없이 페이스를 무지막지하게 빨리 가져가는 농구를 펼치고 있는데 이 새롭게 태어난 마이애미 히트가 과연 쿠민가를 원할까 싶기도 합니다. 지난 여름 협상했지만 실패했고요. 그리고 마이애미가 특히 펜나일리 회장이 사치세 내는 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그 구단주 미키 해리슨도 마찬가지고 마이애미가 만약에 셀러리를 감축하기로 결정을 한다면 바로 그 대상은 뱀 아데바요가 아니라 앤드루 위긴스 혹은 타일러 히로가 될 것이다. 즉 아데바요가 트레이드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다. 트레이드 협상 테이블에 포함되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게 맞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선수는 바로 라우리 마카넨입니다. 라우리 마카넨은 2024년 여름을 아주 뜨겁게 달궜죠. 연장 계약 맺기 전까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계속 링크가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그 당시에 쿠민가 또 포젬스키까지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아 있었고요. 지금은 뭐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골든스테이트는 우리 유망주를 다 퍼가면서까지 마카넨 데려오지 않겠다라는 주의였습니다. 올 시즌에 라우리 마카넨은 뭐 어마어마한 스텝업을 이뤄냈고요. 과거의 워리어스가 내비친 최대 관심 목록이었습니다. 장신 포워드로서 최전성기 구간이고요. 올 시즌은 뭐 리바운드, 굳은 일 다 포기하고 득점 때려받고 있습니다. 지금 뭐 무쌍을 찍고 있어요. 이러다가 평균 30득점도 쉽게 넘길 판인데 다재다능한 공격 옵션이고 3점 되고 인사이드 폭격되는 핀란드 출신의 하이플라이어 그리고 심지어 피켓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골든스테이트 시스템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야니스보다도 더 맞는 핏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재계약 이후에 트레이드 난이도도 높아졌습니다. 몸값도 높아졌고요. 그 전에 라우리 마카넨은 몸값이 싼 마카넨이었기 때문에 매력적이었지만 지금은 거의 연봉이 4년에 200밀이에요. 연평균 50밀짜리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르브론 제임스, 야니스 뭐 이 정도 급으로 돈 받는 거예요. 자, 당연히 몸값이 높아지면 트레이드 난이도도 비례해서 상승하고요. 여기에 몸값이 높아졌기 때문에 버틀러 혹은 드레먼드 그린 당연히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팀의 약간의 그 뿌리와 근간을 흔들면서 라우리 마카넨을 데려와야 된다는 그런 덩치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타가 원하는 유망주가 있을까? 포젬스키 견적 나왔고요. 쿠민가는 어떻게든 포함을 시키겠지만 과연 라우리 마카넨이라는 선수를 내보내면서 1라운드 픽 뜯어오고 또 그만큼의 셀러리 매칭되는 셀러리 덤프는 아니지만 즉시 전력감 선수를 데려오겠지만 이럴 때 필요한 게 유망주거든요. 그런데 유타 재즈에서 지금 뭐 키온테 조지라든지 혹은 또 부상 중인 워커 캐슬러 또 아이제아 콜리어 뭐 그 다음에 또 에이스 베일리, 코디 윌리엄스 이런 선수들과 함께 유타의 미래를 이끌 선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타가 워리어스의 유망주 목록에서 군침을 흘릴 만한 선수가 있을까? 저는 고개를 가로저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선수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트레이 머피 3세입니다. 뉴올리언스 소속의 에이스죠. 실질적으로 자이언보다 더 가치가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워리어스가 트레이드 영입하기에 완벽한 나이와 연봉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25살, 연봉 올 시즌 기준 25mm예요. 지금 트레이 머피 3세 하는 거 보면 한 35mm 저는 받을 수 있고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염가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골든스테이트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신 3&D, 뭐 디펜스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하이플라이어입니다. 팀의 운동 능력을 줄 수 있는 선수죠. 판단력이 흐려진 조 듀마스가 뉴올리언스 사장이라는 것도 오케이입니다. 물론 데렉 킨이라는 현재 루키가 잘해주고 있지만 애틀란타의 1라운드 비보호 픽을 넘길 정도로 조 듀마스 사장이 판단력이 흐려져 있어요. 지금 자이언 갖고 계속 미련을 남기는 것도 저는 답답한데, 이게 골든스테이트에게는 한 가지 찬스가 될 수 있고요. 다만 쿠민가에 더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트레이 머피 3세는 최소 1라운드 픽 2장 혹은 3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워리어스가 커리 이후의 시대를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 트레이 머피 3세 좋은 선수지, 쿠민가 내보낼 수 있어. 근데 1라운드 픽 3장을 태워야 할까? 과연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라고 면밀하게 또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좋은 선수지만 팀의 미래를 완전히 갈아엎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미켈 브리지스 때, 그 다음에 데스먼드 베인 때 몇 장 필요했나요? 다 4장 이상 필요했거든요. 그렇다면 트레이 머피 3세는 최소 저는 3장이라고 생각해요. 경우에 따라서 3장 반, 4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많은 자산을 지출해야 하는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 듀마스 사장이 지닌 최대 자산이자 팀 내 가치 1위이기 때문에 분명히 뉴올리언스는 조금이라도 더 뜯어오려고 할 거예요. 여기서 서로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는 트레이 머피 3세의 팀 동료인 허브 존스입니다. 자, 허브 존스 키도 크고요, 수비력 뛰어나고요, 왼손을 주전으로 씁니다. 몸값도 싸요. 특히나 안정적입니다. 수비력이. 공격은 기복이 심하지만 수비는 꽤나 괜찮아요. 여기에다가 젊은 윙 자원이죠. 엄청나게 사이즈가 좋은 빅 윙은 아니지만 골든스테이트에서 필요한 굉장히 범용성이 높은 그런 디펜더입니다. 자, 여기에 몸값이 25mm도 미치지 못해요. 연평균 약 한 22.7mm 정도 되니까 몸값도 꽤나 저렴합니다. 그리고 쿠민가와도 연봉 매칭이 되고요. 또 하나, 팀 친화적인 연봉과 어린 나이, 현재와 미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자원이라는 거죠. 자, 하지만 수비에 비해서 공격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결국 스페이싱을 중시하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다소간 기복이 있는 허브 존스의 외곽슛은 믿음이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 머피 3세보다 낮은 티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대 자산 쿠민가를 과연 쓸 것이냐, 이런 부분에도 좀 의문이 생기죠. 여기에 허브 존스 얻고자 쿠민가를 내보낼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당연히 픽은 쓰이지 않겠지만 결국에는 잘해봐야 업그레이드인데 허브 존스를 영입할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기타 옵션도 있어요. 일단은 세크라멘토 킹스 팀으로 놓고 보자면 더마 드로잔, 말링 몽커, 키언 앨리스인데, 드로잔은 노장이지만 커리, 버틀러를 받쳐줄 수 있는 좋은 윙 득점원이고요. 그 다음에 말링 몽크는 이번 여름에 쿠민가를 위한 사인 앤 트레이드 제안에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가 원치 않았어요, 말링 몽크를. 자, 키언 앨리스는 더 크리스티 세크라멘토 감독의 계획에서 제외된 자원입니다. 물론 지금 다시 또 주전으로 뛰기도 했습니다만 출전 시간 자체가 들쭉날쭉하고요. 그리고 이번 여름에 UFA가 됩니다. RFA가 아니기 때문에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 그렇다면 세크라멘토가 차라리 처리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과연 골든스테이트가 이 자원들에게 쿠민가라는 자산을 태울지는 좀 의문입니다. 가장 흥미로운 제안은 키언 앨리스, 그 다음에 셀러리 필러, 더마 드로잔일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다가 비보 1라운드 픽 포함하는 패키지가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세크라멘토가 1월까지 플레이오프 경쟁을 벌인다면 실제로 고려할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세크라멘토는 이미 이번 시즌은 텄습니다. 자, 그리고 에반 시더리의 보도에 따르면 사보니스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행이 가능한 잠재적인 자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는 서로 지리적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좀 지역 라이벌전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 그래서 보통은 같은 디비전, 그 다음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두 팀이 딜을 잘 안 하잖아요. 만약에 사보니스가 풀린다면 골든스테이트는 또 달려들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팀은 시카고 불스입니다. 코비 화이트, 케빈 허더의 이름을 이 팀 카우카미가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이번 여름이 끝나면 FA가 됩니다. 불스의 미래 계획에 포함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카고 불스의 팀 기조는 FA로 그냥 제 발로 걸어나가기 전에 뭐라도 받아오자라는 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자원이 2명이나 있는 거고요. 화이트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필요한 플레이메이커이자 득점원입니다. 굉장히 젊고
지난 시즌 평균 20점 이상 넣었고요. 커리와 함께 다이나믹한 백코트를 이끌 수 있는 자원이죠. 허던은 클레이 탐슨의 하위 호환입니다. 근데 몸값이 싸죠. 이번 시즌도 10미를 간 넘는데 워리어스 시스템에서는 꽤나 흥미로울 선수예요.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엄청난 빅딜로 데려올 수 있는 자원은 아니지만 허던은 그래도 시즌 중에 쏠쏠하게 보강할 수 있는 자원으로 평가를 받기 때문에 팀 카와카미가 시카고 불스를 언급하면서 화이트와 케빈 허더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CJ 맥컬럼입니다. 맥컬럼은 골든스테이트가 제법 오랜 기간 관심을 두었던 베테랑인데요. 일단 1번과 2번 다 볼 수 있죠. 라커룸 리더죠. 그 다음에 팀 케미스트리 절대 해치지 않죠. 또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끌어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늘 워리어스가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쿠민가를 포기하면서까지 베테랑을 영입하진 않을 겁니다. 지금 맥컬럼의 노세화가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되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로스터는 너무 늙어버립니다. 쿠민가를 트레이드하면서까지 저는 맥컬럼을 데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라리 바이아웃으로 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워싱턴 소속이니까. 바이아웃으로 풀린다면 그때 골든스테이트 계약이 더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현지에서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내부 사정에 정통한 인물이 언급한 7명과 또 추가 3팀 또 CJ 맥컬럼까지 살펴봤는데요. 워리어스 팬 분이시라면 어떤 딜이 가장 구미가 당기시는지 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2월 초에 저희 LA로 떠납니다. 그래서 골랄 좀 보고요. OKC와 레이커스 이 3경기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